안녕하세요. SSAIoT 이미르 팀장입니다. 2주차 요구 분석에 이어 오늘은 다음 단계인 시스템 설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회로를 빠르게 실수 없이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스템 설계 없이 바로 회로 설계에 들어가면 아주 많은 부분이 결정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급하게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이 결국 실수가 되었던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AI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판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제작업과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한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단품 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스템 통합 테스트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발열이 발생하고 전력 소모가 커져서 결국 생산 불가 판정이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시스템 설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회로 설계를 진행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판단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시스템 설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시스템 설계란 무엇일까요? 시스템은 부품들의 단순한 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스템 설계란 책임, 경계, 흐름을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센서 제어 통신, 전원 운영 등 각각의 관계를 어디까지가 누구 책임이고 어디서 끊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시스템 설계입니다. 시스템 설계를 진행할 때는 원칙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원칙은 총 9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책임 분리 원칙입니다.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영역만 책임져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신호, 전원, 물리적 안정을, 펌웨어는 제어, 상태, 실시간 동작을, 소프트웨어는 로직, 정책, 데이터 처리를, 기구는 힘, 위치, 환경, 안전을 책임집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변경 영향 최소화 원칙입니다. 센서가 바뀌었을 때 펌웨어 파라미터 변경으로 끝나야 하는가, 아니면 하드웨어 수정까지 번지는 구조인가를 생각하고 구조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I를 바꿨을 뿐인데 펌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면 그 시스템은 이미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인터페이스 고정의 원칙입니다. 영역 간 인터페이스는 명확하고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하드웨어와 펌웨어 사이에는 핀맵, 전기적 조건, 타이밍,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는 API, 데이터 구조, 주기, 기구와 하드웨어 사이에는 치수, 위치, 체결 방식이 명확히 정해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추상화 경계 원칙입니다. 각 단계마다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몰라도 동작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레지스터를 몰라도 되고 펌웨어는 기구 공차를 직접 보정하지 않으며 기구는 펌웨어 알고리즘을 전제로 설계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시간 책임 분리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언제 실행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신호 지연과 클럭 안정성을, 펌웨어는 제어 주기와 인터럽트를, 소프트웨어는 이벤트와 비동기 처리를 책임지도록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자원 책임 분리 원칙으로 전력, 메모리, 버스와 같은 자원의 소유자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이 부족하면 하드웨어 문제이고 메모리가 부족하면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문제이며 통신 대역폭이 초과되었다면 그건 시스템 구조 문제일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페일세이프 분리 원칙입니다. 이는 페일 시 오동작을 막아 안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칙으로 한 영역의 실패가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센서 오류는 펌웨어에서 차단하고 통신 장애는 소프트웨어에서 타임아웃 처리하며 기구 파손 시에는 하드웨어가 전원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테스트 분리 원칙입니다. 이는 각 영역은 단독으로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펌웨어 없이
하드웨어 전기적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가짜 센서로 펌웨어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시뮬레이터로 소프트웨어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구동 없이 기구 내구 시험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 9번째 원칙은 사람 교체 가능성 원칙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은 이해 가능하고 동작 또는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가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 범위가 정의되어야 하고 암묵지 내용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을 지탱합니다. 지금까지 시스템 설계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 설계 진행 순서는 1. 시스템 목적을 재정의하고 2. 기능별로 블록을 분해하고 3. 블록 간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며 4. 타이밍 구조를 설계하고 5. 전력, 열 구조를 통합 검토 후 6. 운영 시나리오를 반영한 다음 7. 시스템 관점으로 최종 검증을 실시합니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경계를 정의하고 기술 선택 이전의 판단 도구이며 책임 분리를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팀 간 소통의 기준점이자 실패를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잠시 시스템 설계와 회로 설계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회로 설계는 엔지니어 개인이 개별 기능에 대하여 동작하는가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시스템 설계는 팀 전체가 시스템 전체에서 충돌, 동작 이상 등을 확인하고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시스템 실패는 1. 요구사항이 문장으로만 존재할 때 2. 요구사항을 성능 주기 조건으로 분해하지 않고 기술을 선택하는 순간 3. 블록 다이어그램의 흐름만 있고 판단 기준이 없을 때 바로 이 지점들에서 시스템 실패가 시작됩니다. 시스템 설계 체크리스트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시면 engineering@ssaiot.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3주차 시스템 설계 논의를 마칩니다. 정리합니다. 왜 시스템 설계의 원칙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설계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가 AI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판단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재작업과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SSAIoT가 제공하는 판단 기준을 담은 영상입니다. 다음 주에는 회로 설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주차 회로 설계. 회로는 설계가 아니라 결과물이다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SSAIoT 이미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